안녕하세요. 1편에 이어서 1편이 너무 길었죠.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도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꼭지입니다. 과연 이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당연히 교육청과 학교와 여러 분야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물론 이 얘기들을 학교에 강연을 갈 때마다도 똑같이 사실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보면요. 물론 이제 외국과 무조건 비교하는 거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을 보면요. 학교에서 반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애들을 담임이 좀 얘기해봐서 안 되면 교장실로 보내요. 그러면 교장실 앞에 의자가 쫙 있어요. 거기 문제 일으킨 애들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애들끼리 지나가면서 봅니다. 쟤네들 또 뭔가 사고 쳤나 봐. 저는 사실 그것부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훈계로 끝날 일이라든지 반성문을 써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거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런 일이면 학부모를 부릅니다. 학부모가 와요. 말썽을 자주 부리면 학부모가 자주 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학교에서 대빵이 누굽니까? 누가 봐도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감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바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즉각 특히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해서 바로바로 학부모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세요라든지 그런 대응을 해주셔야 교육의 효과가 큰 편인데 다른 학생들을 보느라고 안 그래도 바쁜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나중에 마치 그 마트에 가면 점원이 얘기하는 거 안 듣고 사장 나오라 그래 높은 사람 나오라 그래 너보다 네가 무슨 권력 너가 힘도 없으면서 너 윗사람 오라 그래 그러잖아요. 담임 선생님들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힘이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바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면 지금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런 얘기들을 학교에 갈 때마다 합니다. 왜냐? 교장 선생님들은 강연을 듣지 않아요. 강연이 시작될 때 잠시 계시고 인사 말씀한 다음에 대부분이 나갑니다. 강연을 안 들어요. 강연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안 들어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계에 오래 몸담하셨는데 이제 남을 가르치면 가르쳤지 배울 입장은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베테랑이시니까. 근데 그런 베테랑들이 학교에서 제가 찾아갈 때 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한가해 보여요. 물론 제가 비교하는 부류는 의료인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요. 시간이 꽤 남아 보이신다는 교장실도 꽤 넓어요. 그거 왜 활용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저도 애 다 키웠고요. 교육청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할 말 다 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 선생님들의 멘탈 관리입니다. 원숭이들도 알파, 쉽게 말하면 그런 무리의 우두머리는 절대로 자기 무리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우두머리, 자기가 우두머리인 줄 착각하는 아이가 그 반에 교사를 포함해서 자기를 우두머리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과는 절대로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어떤 뜻이냐? 주로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 인간은요,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영향을 줘요. 많이 흔들리는 쪽이
뭐 가불로 굳이 따지자면 을이 됩니다. 약한 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특히 학교의 담임선생님들, 교사분들은 이 감정이 단단해져야 돼요. 이 감정이 단단해지면 아무래도 청소년 애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감정이 흔들려져요. 이걸 카리스마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의 강영욱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강영욱은 안 흔들려요. 죄송합니다. 강영욱 씨는 안 흔들려요. 보호자들도 흔들리고 강아지도 흔들리고. 바로 이러한 역학 구도를 만들어 놔야 담임 선생님이 그 반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 많이 안 좋아지시거나 그런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참 이 일이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찾아오신 교사분들이 단 몇 달 만에 아이들이 너무 좋고 이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 이제는 좀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정이란 무엇인가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세상을 경험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 인생관,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항상 평정심이 되게 그렇게 유지를 하실 수 있다면 아이들을 좀 컨트롤하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더 많은 얘기는 또 나중에 더 깊숙이 들어갈 일이 있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들어서 제가 임상에서 좀 많이 겪고 있는 일인데요. 이 학교 폭력을 갖다가 말 그대로 그냥 폭력행위 하나만 보고 그냥 둘이서 욱해서 싸웠을 때, 애들끼리 싸울 수가 있죠. 애들끼리 싸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맨날 싸우는 애들은 아니야. 그냥 욱해서 싸웠어. 근데 이 부모도 얘를 학교폭력으로 고소하고 이 부모도 이 부모를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그걸로 막 폭이 열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왜 싸웠어? 그러면 사실 애들들이 나중에 오히려 벙찝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경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그런 아이들은 일단은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폭력이 즐겁기 위한 즐거움을 위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 학교폭력에서 저희가 엄벌에 처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한 명 한 명하고는 한 번씩인데 이 아이가 여러 명하고 시비를 일으키네? 이것도 저는 지속적인 것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폭력이, 공격성의 표출이 지속적이냐, 그리고 그런 공격성에 어떤 이유가 즐겁기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입사할 때까지도 학교폭력의 어떤 그런 성적 기록부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바뀌었던 거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사실 인터넷 기사를 자주 보진 않아서 잘 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사회적인 힘이 주어지면 정말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검사, 판사가 되고 나중에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사장이 되고 또는 뭐 사장이 아니더라도 부장, 차장이 되면 자기 직원들한테는 물론이고 그리고 우선 자기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힘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라서 저는 지금 최근에 그런 가해자에게 법이 엄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연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화가 되는 아이들, 반성이 되는 아이들까지 그렇게 되면 희생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만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이 되면은요, 자기 자신의 그런 철없었던 행동들에서 창피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해자들은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이것도 제가 피해자한테 들은 말이에요. 피해자들하고 이제 만났을 때 피한답니다. 가해자가 피한대요. 피해자가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피하려는 마음이 움찔하고 드는데 가해자가 피한대요. 가해자가 되게 서먹서먹 어색해하고. 근데 이거는 피해자가 잘 됐을 때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것도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내가 그랬어는 안 되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 기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그때는 내가 화를 참았어야 되는데 라는 게 좋게 들리지 않고, 내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손해만 있는데 내가 왜 화를 표현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물론 더 많은 경우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도 그거 소수고요. 더 많은 가해자들은요, 제가 이 피해자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는데도 쫓아와서 아는 체라고서는 얘기를 한대요. 나중에 피해자가 정말 용기를 내서 너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때 많이 안 좋았다 마음이, 왜냐면 나중에 이제 동창회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얘도 피해자도 나름대로 이제 직장 잘 다니고 성공하면서 만난 거예요, 같은 급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기억을 못 한대요. 내가 그랬어? 와, 난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야, 나는 내가 그랬으면 나 정말 미안하다. 과연 이게 그런 미안하다고 사과받고 과연 끝나게 될 일일까요? 피해자들의 반응이 간혹 가다 보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사실은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아서이고, 물론 그런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또 공격성으로 보복을 하고 복수하는 일은 결국은 그 피해자도 결국은 피해자였지만 결국은 가해자가 되는 일이고, 그거는 본인을 더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피해자들이 좀 나중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욱하는 마음을 갖는데, 저는 그것조차 가정에서건 아니면 그렇게 괴롭힘을 했던 그런 가해자에서건 그쪽에서 오는 건데, 그것에 네가 그 나쁜 독 같은 감정에 네가 이렇게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는 이거 말고도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제가 제 강연 같은 걸 가게 되면 교사분들의 얘기들을 또 많이 듣고 거기에서 또 제가 대답을 해주고 그런 일이 좀 많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오게 되는, 병원에 오게 되는 분들, 주로 피해자분들이, 또 피해자의 학부모들이 오시게 되면 지금 드린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드리지만, 일단 지금의 감정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지금 매일 끌어오르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이렇게 감다운 시킬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약물 처방도 같이 해드리면서 그래도 좀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월하게 가시는 거예요.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오시는 분들이 효과를 제일 크게 보십니다. 나중에 1년 전, 2년 전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이가 정말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때 와서 바로 조언을 듣고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지, 아니면 이거는 좀 약물 치료를 해서라도 과학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데미지를 줘야 되는지를 그때 판단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는 그런 4가지 부류 환자분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다루어 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교사분들도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이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불안 증상에 대해서도 또 토픽으로 한번 잡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